네, 이번 시간에는 KDB 산업은행 자기소개서 퀵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일주일 남았고요. 벌써 신입 회원 일반은 1220명 어마어마한 분들이 작성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일주일 후에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55명 뽑는데 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10배 수를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0명일 테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좀 높은 경쟁률의 모수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은 뭐 그렇게 꼭 높다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업은행은 뭐 그냥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여태까지 준비하셨던 분들 잘 작성하셔서,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잘 작성하셔서 꼭 서류 합격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인생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 그와 산업은행 입사 후 계획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라고 해서, 이 역량이라 함은 뭐 업무 경력, 교육사항, 단체 활동, 자격증 등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뭐 업무 경력 있으신 분들이 뭐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 이외에 교육이나 아니면 은행, 금융 쪽에 관련된 지식 이런 거 쌓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테니까 중요한 건 이제 1500자죠. 그래서 지금 2번 500자, 3번 500자, 4번 500자, 5번 1000자죠. 근데 5번이 이제 자필로 쓰는 거니까 약간 차치하면 1번이 이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이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라면 첫 번째는 내 목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제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업은행이 물론 시중은행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하지만 산업은행의 어떤 설립 목적,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 계속 좀 이슈가 됐었던 뭐 그런 사항들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우리들 머릿속에는 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으로 인해서 산업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산업은행에서 나는 회사를, 이 은행을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여러분들의 포부를 좀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일반 은행들과 병행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의 한 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금융 공기업의 한 축이 있을 텐데, 그런 데에서 조금 더 산업은행에 포커싱된 기업 분석한 내용을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인은 아무래도 바디는 여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쌓았는지에 대해 소개해 주시는 건데, 이거는 뭐 하나를 디테일하게 표현한다라기보단 저는 나열하는 방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어떤 지식을 쌓았다,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했다, 소개의 나열 방식인데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해서 뭐 지식과 경험, 그러니까 여기에 태도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 구체적인 좀 증거를 내세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력서상에다가 적으신 그러한 내용들, 정량적인 부분들을 좀 글로써 어떤 걸 했고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걸 소개해주는 두세 가지로 나열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입행 후 계획 제시잖아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입행 후에 내가 할 부분인데, 자, 2번이, 그러니까 두 번째 바디가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항이면 이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또 신입이고. 그러기 때문에 회사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부족한,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어느 정도 기본기는 다 닦았어. 특히나 뭐 금융권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내가 그래도 산업은행 들어가선 조금 더 강화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근데 요거는 부족하니까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 요거는 내가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저는 구체성을 부여해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예 이런 것들을 좀 적기가 나는 모르겠다라는 분은 어찌됐건 회사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맡게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필요한 보편적인 요소 있죠. 여기에다 태도를 좀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뭔가 잘 정보도 내가
잘 취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들어가서 대내적인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소통할 거고 또 대외적인 고객분들도 만나면서 소통할 테니까 뭐 대내 대외적인 소통을 잘하면서 내가 맡은 바 역할을 잘하겠다. 그렇게 해서 최초에 내가 제시했던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여기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요 1번, 2번, 3번 요 역량을 무엇을 쓸 것이냐 라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어두시고 그다음 제가 이제 그 사례를 올려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런 거 바탕으로 뭐 하겠다, 이런 거 바탕으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그 구조인데 그 예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틀을 갖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했는데 500자밖에 안 주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하네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가치를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도전, 창의, 열정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기 때문에 청렴이라고 하는 가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2021년 경영의 화두는 저는 ESG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ESG라고 하는 관점, 그러면 환경, 그쵸?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는 조금 건드리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E와 S,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건드려 주시고 그거에 맞게 나도 살려고 애썼다 등등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포커싱을 하고 싶고 약간 좀 입에 말린 말이긴 한데 산업은행으로 좀 맞추고 싶다라는 분은 뭐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한 가지 선택하셔서 그걸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써주실 거는 뭐예요? 그럼 내가 왜 이 해당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적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치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는데 간단하게 나열하는 방식, 앞서 1번에서 보셨던 것처럼 간단하게 나열하는데 1번은 그래도 어떤 걸 했고 뭘 배웠다라고 쓴다면 여기에다가는 그렇게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타이틀 정도만 제시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하나의 에피소드로 서술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서 작성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도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신 항목이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난관으로 기억되는 경험과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서술하라고 해서 뭐 어려웠던 경험, 극복한 내용 아니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극복한 경험 그거에 대해서 써주시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 진짜 살면서 가장 큰 난관, 특히나 개인적인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험 중에 여러분들이 뭐 지식을 얻기 위해서나 관련된 경험을 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어려움 있잖아요. 그걸로 소재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포인트는 이거죠. 그럼 내가 과연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은 분량을 주셔서 최대한 이쪽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0자 안에 표현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재를 썼는가라는 거. 그래서 최대한 일기처럼 쓰는 것만 지향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요 소재를 써주시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경험이니까 전 해당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항상 두 가지식으로 서술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장 아니면 뭐 소제목 형태가 됐건 제일 처음에는 배운 점을 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인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였구나, 그 부분이 어려웠구나라고 읽는 사람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래도 두 문장 정도는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그 결과는 어땠다라고 하는 문장 하나. 그래서 가장 기본 베이스는 제일 처음에 배운 점 한 문장,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였는지 간략하게 한 문장,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두 문장, 그 다음 마지막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한 문장,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는 어떤 소재를 할 거냐, 그리고 액션을 어떻게 세분화시킬 거냐. 그래서 글자 수가 남으면 남을수록 이쪽 액션 세분화에다가 줘야 되겠죠.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상 또는 업무 수행하시면서 디지털 마인드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고 했는데 디지털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번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요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디지털 마인드라고 해서 검색을 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검색하셨을 텐데. 그래서 디지털 마인드라고 무조건 뭐 IT적인 그런 기술을 입혀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자료를 갖고 왔고요. 전 직원 디지털 마인드 무장이 우선이다라는 내용인데, 디지털 미래 우리 회사는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해서 디지털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술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술자 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전략, 기업 문화, 역량 강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디지털 변화에 적합한 기업 문화와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고, 아마 산업은행도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디지털 마인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마인드 하면 요즘 기업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교육이 바로 디자인 싱킹 교육이죠. 바로 상품 개발 과정의 비즈니스와 기술적 요구를 통합 적용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바를 전달하는 방법론으로서, 핵심은 인간 경험을 고려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사고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크게 할게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이 무엇인지에 대한 5가지의 공정이 있거든요. 나름대로의.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바탕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든가 해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하나의 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인문학인데 요거는 조금 패스를 할게요. 인문학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시민 정신인데,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소재가 없으신 분들은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디지털 시민 정신인데, 디지털 시민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적절하고 책임감 있게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소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이나 문자나 소셜미디어 등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거나 이랬던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예절 이런 부분에 있어 잘 지켜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했던 거, 그다음 프라이버시 보호나 어떤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하네요. 그다음 보안, 요건 또 여러분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소통, 디지털 예절, 디지털 보안이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아마 이 항목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요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고, 아까 봤던 디자인 싱킹, 그다음 여기서 보시는 소통, 예절,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걸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리더십이라고, 이것도 약간 추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들을 리드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하는데, 뭐 기술과 정보 능통성이라고 해서 이쪽에 내가 관심도 있었고 실제 IT에 관련된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비판적 사고 및 의사결정, 이게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싱킹과도 연결되는데,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해서 좀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요 자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나온 디지털 마인드라고 검색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하면 디지털 마인드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내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참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좀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요 상황에서의 내가 경험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 디지털 마인드,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 DT라고 하죠. DX라고 많이 얘기하죠. DX로 가면서 무엇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보안이 중요할 것 같다, 예절이 중요할 것 같다, 기존과는 다른 소통의 방법이 중요할 것 같다 등 여러분들이 해당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를 먼저 2가지씩으로 역시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인가, 역시 한 문장.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어느 방법을 내가 어떻게 적용했는지, 즉 예절로 갈 거냐, 보안으로 갈 거냐,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갈 거냐 등등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요걸 뭐 2문장이라고 일단 기본은 해놨는데, 요게 제일 많이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값이 무엇이었다. 그래서 역시 스타 방식이긴 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디지털 마인드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관점에서만 서술해 주시면 좋고, 역시 글자가 남으면 다 어디다 3번에다가 투여를 시켜줘야 된다. 3번째 구조에다가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디지털 마인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죠. 항상 산업은행의 이건 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경제나 사회 분야의 최근 이슈 하나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는데, 자필로 작성한 후에 업로드를 해라라는 것이고, 한 페이지 이내 작성한 다음에 스캔하라.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의 얘기긴 하지만, 저는 형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글씨를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선정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저는 이슈 선정에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하진 마시고요. 경제사회 중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 검색하시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채용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성장금융의 정책형 뉴딜 펀드, 그다음에 여기 성장 지원 펀드, 정책형 뉴딜 펀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은행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으니까 산업은행으로 검색하셔서 여기에 관련된 뭐 어떤 것들을 내가 할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견해를 밝혀주시고, 제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좀 쓴다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는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이슈에 관련해서 산업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작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글자 수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먼저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베끼시는 게 좋은데, 똑같이 문단 나눠주시고 천자니까 저는 뭐 소제목도 필요할 것 같고 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만약에 진짜 못 쓰시는 악필이라고 한다면 다른 분한테 좀 부탁을 해서라도 이거 좀 깔끔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 선정은 저는 한국산업은행으로 검색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쓰는 구조는 해당 이슈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결국에 이 이슈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견인지를 밝혀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긍정을 했건 부정을 했건 아니면 이걸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게 됐건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조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데이터에는 숫자가 아무래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관건이다라고 해서 삼성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문항인 3번과 KDB 산업은행의 시그니처 문항인 요거 똑같은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건 자필로 써야 되니까 아마 4번과 5번 요거를 조금 많이 신경 쓰실 것 같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1번부터 3번까지의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거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특히나 4번은 좀 새로운 부분이니까 내가 이걸 뭘로 정의할 건지, 5번은 이슈를 좀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산업은행 봤고요.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지원해 보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들어가셔서 일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작성하셔서 꼭 이번에는 산업은행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